안녕하세요. 자, 신풍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영상인데 또 분석인데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빗길 조심하시고요. 바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급을 먼저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이제 수급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좀 먼저 좀 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말씀을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 개인의 수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과연 개인들이 얼마나 수급을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물량이 있느냐, 언제까지 얼마큼을 던지겠느냐, 예, 이걸 봐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일반 개인이냐, 뭐 그걸 떠나서 우리가 그걸 분석할 수는 없고 확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하고 그 예상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시간에 좀 상승한 모습이 있고 그다음 시간에 이렇게 변동성이 있는 뭐 잠깐의 변동성이 있는 저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모습은 분명히 어느 정도의 그 시간의 변동성으로 인해서 흐름을 한번 이렇게 좀 흔들어주는 이런 모습이다. 그러니까 크게 주가 상승과 하락을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내에도 저렇게 변동성을 주고 있다라는 것 이런 것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급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어제 말씀을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개인의 수급이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주가의 흐름과 이런 모습 그리고 프로그램 쪽에 대한 부분과 외인의 모습 그쵸? 여기다가 또 추가적으로 기관은 계속 매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이러한 모습이 나오느냐 이상하게 볼 이유는 있어요. 이거는 분명히 우리 개인들한테 뭐 아니면 뭐 기관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보여주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내용, 우리가 뭐 이벤트를 한다든지 뭐 오픈할 때에 화려한 이벤트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것처럼 어떠한 변동성과 어떠한 일이 있기 전에는 우리가 쉽게 눈에 띄게끔 우리가 이 주식에서 뭐 화려하게 뭐 소리를 지른다든지 뭐 어떤 그 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다라고 그러면 엄청난 상승과 엄청난 하락과 엄청난 거래량 그리고 또 자전거래 그죠? 단주거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개인들한테 또는 많은 투자자들한테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이것도 또한 요즘에는 이런 수급에 대한 부분을 분석을 좀 많이 합니다. 그리고 차트상으로 봐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 뭐죠? 상승하기 전에는 횡보를 한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반대도 있습니다. 횡보하는 끝에 급락이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것만 듣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것만 생각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종목이 하락을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항상 양방향에 있어서는 대응을 하실 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모습에서 수급이 상당히 중요하고 수급이 어떻게 개인의 매도가 줄고 있다. 일단은 제가 상승 하락을 알 수 있는 실력까지는 안 돼요. 방향성에 대해서. 그 정도의 실력은 되지 않지만 이런 모습과 이러한 게 나오면 어느 정도 다음을 예측할 수 있다라는 내용 측에서 개인의 매도 물량이 줄 것이다. 그렇죠? 일단 줄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주느냐, 더 줄어드느냐, 매수로 들어오느냐 이걸 봐야 됩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자 내일 제가 예측을 해볼게요. 만약에 내일 매도 물량이 늘어난다. 저는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상승과 하락을 떠나서 매도 물량이 갑자기 늘어난다. 일단 전 부정으로 볼게요. 일단 이 수급에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면 그냥 줄든지 매수 물량이 더 나온다. 자, 제가 여기에서 예측하기로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온다라고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줄든지 빨간색으로 매수가 들어온다. 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제 예측하고 상관없이 매도 물량이 갑자기 늘어나더라는 별로 좋지 않다. 일단 그렇게 해볼게요. 그러니까 주가 상승 하락을 떠나서 수급에 대해서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자, 캔들을 좀 보겠습니다. 좀 확대할게요. 자, 오늘 캔들입니다. 이 모습을 보시면
자, 물론 좀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긴 하지만 제가 HLB에서 어제 이런 말씀드렸어요. 몸통이 작은 캔들, 그러니까 즉 변동성, 시가와 종가가 변동성이 없는 캔들이 나올 것이다. 이제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오늘 HLB가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신풍제약도 지금 보시면 그런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왜 그럴까? 자, 개인의 매도 물량이 적죠. 이것도 전 연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개인이 물량이 분명히 주가에 대한 조절을 해주는 거는 맞다. 전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거는 단순히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십자형 도지형 캔들 나온 건 아니지만 캔들이 얇죠, 몸통이.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뭐죠? 변동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쵸? 이건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럼 이런 기본적인 캔들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게끔 일부러 만들어 놨다. 그러면 이런 캔들도 나오고 수급까지도 이런 모습이다. 대비해야죠. 상승에 대한 대비, 하락에 대한 대비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래량을 보시면 자, 오늘 94%예요. 어제 거의 동일하게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거래량은 분명히 동일하게 나왔다. 하지만 개인 물량은 줄어들고 개인 매도 물량은 줄어들고 도지형 캔들 가까운 캔들을 만들어주고 또 하나 자세하게 보신다라고 하면 자, 이 5일선에 대한 부분을 볼 필요가 있어요. 5일선에 정확하게 안착을 해줬다? 안착은 아닙니다. 안착은 아니에요. 5일선에 대한 부분은 안착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렇게 보면 안 돼요. 확실하게 돌파가 나와야 안착입니다. 그럼 지금 뭐죠? 네, 말 그대로 5일선에 자, 5일선의 5일 거래일의 평균 가격, 그쵸? 딱 그 평균 가격 캔들의 중간에 딱 꽂혀 있다. 뭐가? 5일선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어, 이러한 부분 엄청,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소름 돋을 정도로 계획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모든 조건이 하나하나 저는 마저 떨어진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예,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자,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내용이 자, 지금 뭐 특별하게 어떤 내용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 자, 이제 그 부분과 이 이제 수급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거래량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또는 변동성에 대한 부분. 자, 이런 모습, 이런 모습 거래량과 이런 모습은 자, 시작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자, 이런 모습이 나오기 전까지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도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모습을 보면 인제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도 그래, 아, 어느 정도의 변동성, 뭐 상승 하락 알 수 없어도 시작될 수 있는 그림이 나오겠구나 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러니까 이제 와서는 어떻게 보면 제가 혼자 막 열심히 얘기하고 떠드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과 이런 설명을 드렸을 때 네가 얘기한 게 어떤 것인지를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 그 접수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 어느 정도의 뭐 상승과 하락에 대한 그런 궁금증은 이거는 봐야 돼요. 자,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려보면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 갭 상승 이후에 그죠? 종가상으로 보면 어떻게 되죠? 음봉이죠. 자, 무슨 얘기죠? 캔들이 갭 상승 띄우고 나서 올라가면 양봉이지만 플러스인 1.72이지만 뭐죠? 음봉이에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게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갭상승을 하고 음봉이다라는 것은 일단은 강함보다 시가를 회복하지 못한 것은 당일로 봤을 땐 별로 좋은 그림은 아니에요. 하지만 밑으로 뺐다가 올렸다. 그렇죠? 이런 모습은 상당히 강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봤을 때 도지형 캔들, 십자형 캔들의 변화가 생길 수 있는 내용. 이게 오늘 흐름에서 나온다. 자, 다시 시가에서 시가 회복을 못했다. 그리고 돌파가 나오지 못했다라는 것은 오늘로 봤을 땐 강한 모습은 아니다. 그쵸? 강하지 않다. 하나. 자,
1 그리고 하지만 밀었다가 어떻게 반등이 나온 이것을 봤을 때 어떻게 이건 강하다. 그렇죠? 그럼 뭐죠? 이거 강한 그러니까 좋지 않은 자 반대로 해볼까요? 좋지 않았던 강하지 않았던 게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끌어올린 게 플러스 1이에요. 그럼 이게 뭐가 되죠? 그냥 제로라고 할게요. 자, 이 또한 힘의 균형을 잡는다는 거예요. 아주 강한 모습은 아니지만 강하지 않고 밀었던 부분을 끌어올렸다라는 것은 어떻게 강함은 없지만 약하지 않다. 이것도 보면 된다는 거죠. 자, 캔들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차트라는 게 단순하게 보면 정말 단순하지만 정말 복잡한 겁니다. 자, 그리고 조금 확대하면 자, 이렇게 좀 볼게요.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을 갖고 말씀을 드려야지 더 좋지 않습니까? 주가를 빼고 변동성을 줍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거래량을 보세요. 관리가 되고 있죠. 이것도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저 혼자만 아는 내용 갖고 얘기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자 핵심적인 내용을 주가를 빼더라도 관리를 합니다. 관리하면서 떠넘기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하방에 대한 부분도 생각하셔야 되고 상방은 관리를 하는 이런 모습을 일부러 보여주면서 수급을 나중에 붙인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매매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매수하는 거예요. 떨어지면 손절, 올라가면 남들 붙을 때 익절. 이겁니다. 어려울 게 없어요. 근데 어렵다라는 것은 뭐냐? 자, 또 이걸 말씀드리면 좀 부정적인데, 이 수sen택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목에 대해서. 그걸 보시면 어떻게 갭 하락으로 이렇게 떨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이 나오지 않으면 대응이 되겠죠. 그러니까 참 이러한 것 때문에 매수를 못하는 겁니다. 저 역시 이거를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저도 모아가죠. 뭐가 두렵습니까? 이게. 근데 이제 두려운 게 뭐다? 대응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다. 이게 부정적인 거예요. 차라리 대응할 수 없는 점상. 이건 상당히 좋죠. 그러니까 이 분석이라는 자체가 이런 분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상당히 좋겠죠. 상방이냐 하방이냐 이걸 알 수 있다라고 하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근데 이게 모르기 때문에 대응이라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한 번에 우리가 집중을 해서 매매를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 오늘 흐름 잘 맞춰보시고 잘 생각해 보시면 분명히 뭔가는 있다. 그쵸? 근데 이제 상하 이게 몰라서 그렇지만 분명히 이유가 있는 움직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